오늘은 LS 에코에너지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LS 전선 아시아에서 이름 바꾼 회사죠. 네, 맞아요.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들이 주력인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이요? 네, 그중에서도 LS 위나가 핵심인데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1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초고압, 중저압 전력 케이블은 기본이고요. 구리나 알루미늄 로드 같은 소재도 직접 생산합니다. 특히 그 220kV급 초고압 케이블, 이게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생산 가능해서요.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80%요? 와, 그건 거의 독점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다른 자회사도 있지 않나요? 호치민 근처에도 있던 것 같은데. 아, 네. LSVV라고 LS 케이블 앤 시스템 비에트남, 호치민 근처 동나이성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저압 케이블하고 UTP나 광 케이블 같은 통신 케이블, 그리고 버스덕트 이런 걸 만들죠. 버스덕트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인데 기존 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베트남 남부쪽 전력 시장이 커지면서 LSEV 매출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럼 베트남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미얀마 쪽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LS 가온 케이블 미얀마인데요. 거기는 군부 쿠데타 이후에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계속 적자 상태라 2023년부터는 사업 운영을 거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주력 제품으로 돌아와서 전력, 통신 케이블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는 해저 케이블이 중요합니다. 특히 HVDC라고 국가 간 전력망에 쓰이는 거요. 아까 말씀드린 버스덕스도 있고요. 신사업으로는 히토리오 원자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히토리오? 아, 그 전기차나 첨단 산업에 많이 쓰이는? 네, 베트남에서 히토리오를 정제해서 연구자석 만드는 업체에 공급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를 좀 해보죠. 25년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하던데요. 수치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89억 원 나왔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와, 사상 최대요? 네, 주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고부가가치 케이블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나 현금 흐름도 괜찮은 편이고요. 실적은 좋은데 PER이나 PBR 같은 지표는 좀 높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그 지적도 맞습니다. 25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예상 PER이 한 30배에서 34배 사이, PBR은 5.6배 수준이니까요.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다소 높은 건 사실이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겠네요. 네. 다만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이고 현금성 자산이나 이익잉여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건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고 제품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그것도 오르는 추세라는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 PER 같은 건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아서 선행 PER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나 전환사채 같은 오버행 리스크는 없나요? 주가에 부담 줄 만한 거요? 최대 주주가 LS전선인데 지분율이 63%가 넘습니다. 25년 6월 말 기준으로 63.35%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죠. 보고서상으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전환사채나 그런 오버행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베트남 국영 기업하고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베트남, PVN이라고 하죠. 그 자회사 PTSC랑 JDA를 맺었어요. JDA요? 공동개발협약인가요? 네, 해저 케이블 공장 짓고 사업 같이 추진하기로 한 건데 앞으로 합작법인 JV 설립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베트남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서 전력 수출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첫 단계로 볼 수 있겠죠. 다른 소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5월에는 베트남 전력청 EVN에 한 454억 원 규모로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따냈고요. 이건 긍정적인 소식이죠.
근데 또 8월에는 베트남 중저압전선 입찰에서는 현지 기업한테 밀려서 수주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 경쟁도 만만치 않군요. 그렇죠. 시장 경쟁이 계속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LS 에코에너지의 성장 동력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건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엄청 짓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전선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특히 초고압이나 해저 케이블 같은 돈 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동남아 다 좋아요. 싱가포르, 필리핀, 벨기에 이런 데서 대규모 수주 계약도 따냈고요. 베트남 내에서의 입지도 중요하겠죠. 아까 점유율 80%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그 초고압 케이블 80% 점유율은 정말 강력한 기반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발전 용량을 지금의 2배 이상인 150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와, 2배 이상요? 그럼 쇠가 크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히토류 사업. 이게 원래 계약했던 업체 문제로 좀 삐걱거렸는데 최근에 한국, 베트남 정부 간 MOU를 계기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어서 다시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인프라 케이블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이 해상풍력 잠재력이 큰데 거기서 현지 1위 전선업체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죠. 아, 해상풍력이요? 네. 더 나아가서 베트남, 싱가포르 간의 아시안 해저 전력망 구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슬란드에서 영국으로 전력 보내는 대규모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기대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요? 아무래도 신규 사업,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거요.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밸류에이션, PER 30배 넘고 PBR 5배 넘는 건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건 그렇죠. 또 실적 변동성이 좀 있어서 단기적인 수익성은 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목표 주가 같은 거요? LS증권이 지난 7월에 리포트를 냈는데 2분기 실적 좋고 해저 케이블 사업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 48,000원에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요. 48,000원이요? 네. 근데 또 IM증권 같은 데는 6만 원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정리해보면 베트남 시장에서의 탄탄한 기반 위에 AI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타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네요. 네, 성장 잠재력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밸류에이션하고 또 해저 케이블이나 히토류 같은 신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